자,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몬스터 베버리지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뭐 CEO의 발언이나 애널리스트와의 질의응답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요. 오직 CFO가 발표한 그야말로 순수한 재무 데이터, 이 숫자들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정직한 건 숫자니까요.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몬스터는 과연 얼마나 더 괴물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을 위험은 없을까?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숫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3분기 실적 한마디로 어땠나요? 한마디로 하면 그냥 기록적이었습니다. 기록적이요? 예, 순매출이 2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17% 가까이 성장한 수치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 성장세는 정말 엄청난 거죠. 와, 17% 성장이라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사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익이 얼마나 남았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땠어요? 바로 그게 이번 실적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매출이 17% 늘어나는 동안 영업이익은 무려 40% 넘게 폭증했습니다. 6억 7,54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와, 잠깐만요. 40%요? 매출 성장률의 2배가 훌쩍 넘는 속도로 이익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그냥 물건을 많이 판 수준이 아닌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사업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영리한 가격 인상, 둘째는 공급망 비용 절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가 바로 제품 믹스 개선이에요. 제품 믹스 개선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뭐랄까, 마치 빵집에서 저렴한 단팥빵보다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케이크를 훨씬 더 많이 팔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아, 그럼 전체 매출도 오르지만 이익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몬스터도 마진이 높은 주력 제품들 위주로 판매 전략을 짜서 수익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돈 되는 걸 더 잘 팔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전체 매출에서 영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였어요. 돈은 더 많이 버는데 씀씀이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뭐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매출과 이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전히 그 검은색 캔에 초록색 M자 로고가 박힌 클래식 몬스터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밀 병기가 있는 건가요? 역시나 심장은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사업 부문입니다. 이 부분 혼자서 2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장률도 17.7%로 전체 성장률을 웃돌았고요. 그야말로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의외의 부분이 있네요. 주류 브랜드 부문은 오히려 매출이 17%나 감소했더라고요. 3,300만 달러면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이 하락세는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서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주류 시장으로의 확장은 아직 고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 새로운 하드 레모네이드 라인을 출시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랄까, 몬스터라는 브랜드 파워가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아직 통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건 몬스터의 성장에 작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핵심 사업은 더 강해지고 새로운 시도는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성장은 대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미국 시장이 중심인가요? 그게 바로 이번 실적 발표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예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외 해외 매출 비중이 43%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와, 43%면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네, 이제 몬스터는 더 이상 미국만의 브랜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어디였어요? 단연 EMMA, 즉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여기서 매출이 무려 30.3%나 급증했습니다. 30%요? 유럽에서요? 거긴 레드불의 본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료를 더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몬스터가 레드불의 심장부인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영토를 빼앗아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죠. 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주 영리한 마케팅 덕분입니다. 특히 F1 드라이버 랜도 노리스의 이름을 딴 제로슈거 제품이요. 이게 그 지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신제품으로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랜도 노리스. 네, 이걸 보면 이들이 단순한 에너지 드링크 회사가 아니라
현재 문화와 팬덤을 정확히 파고드는 정교한 마케팅 기계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그리스에서는 에너지 드링크 시장 1위 자리까지 차지했고요. 와, 유럽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아시아 쪽은 어땠나요? 그쪽도 잠재력이 큰 시장이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28.7% 성장했는데 세부 숫자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43%, 인도에서 55%, 그리고 한국에서도 24% 가까이 성장했어요. 중국이랑 인도에서요? 네. 인구 대국인 이 두 나라에서 이런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의미하죠. 들어보니 북미 바깥 세상에서 정말 난리가 났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분진인 북미 시장은 좀 주춤했나요? 전혀요. 북미 시장도 11.6%라는 아주 견고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울트라 제품군이 인기를 끌면서 성장을 이끌었고요. 아, 여전히 잘 나가는군요. 더 놀라운 건 11월 1일부로 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판매량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만큼 브랜드 충성도가 막강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업이 순항 중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기세를 이어갈 다음 카드는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에요. 2026년에 출시될 신제품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건 그냥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거의 시장 폭격 수준입니다. 시장 폭격이라뇨? 어느 정도길래요? 북미 시장에만 나오는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1월에 몬스터 에너지 스트로베리 샷, 2월에 주스 몬스터 부다 그레이프와 뱅 라인팝 드롭,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펀치 펀치, 풀스로틀, 레드 애플, 목록이 끝이 없어요. 와,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벌써 몇 개인가요? 소비자들이 뭘 골라야 할지 어지러울 정도겠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플러트라는 새로운 브랜드는 뭔가요? 네, 바로 그게 몬스터의 가장 과감한 한 수예요. 플로트는 명확하게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여성이요? 네, 1분기 안에 4가지 맛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스트로베리 플레잉, 과바라바, 같이 이름부터 기존 몬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잠시만요. 플러트라니. 몬스터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 락 페스티벌 같은 아주 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의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스트로베리 플레인 같은 예품을 내놓는다고요? 이건 기존 팬들에게는 좀 배신감처럼 느껴지거나 새로운 고객에게는 어색하게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이건 좀 과감한 도박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성장과 정체성 사이의 딜레마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몬스터 경영진은 기존 에너지 드링크 시장 안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아예 여성이란 새로운 소비자층을 끌어들여서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이죠. 성공하면 신의 한 수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브랜드 이미지만 흐려지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또 다른 재밌는 계획은 없었나요? 또 하나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한정판 제품 출시 계획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몬스터가 참 똑똑해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죠. 아, 마치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처럼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한 몬스터의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볼까요? 기록적인 매출과 그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이익 성장,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해외 시장 확장이 핵심이었던 것 같네요.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플러트 같은 신제품 계획을 통해 미래를 위해 아주 공격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숫자와 계획을 지켜본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죠. 몬스타의 전략은 명확해 보여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특유의 강렬하고 도전적인 이미지로 성공한 브랜드가 모든 사람을 위한 음료가 되려고 할 때 과연 어느 지점부터 그 날카로운 발톱과 핵심 정체성이 무뎌지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몬스터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혁신가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네요.